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에너지협회 가이드라인 중 배관의 유관 검사, TO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뭐 눈으로 배관 쓱 훑어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위험평가, 서류만으로는 부족한가 보죠. 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류상으로는 뭐 완벽해 보여도 실제 현장은 또 다르게 마련이거든요. 유관 검사는 도면이나 계산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그 실제 설치된 상태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특히 진동으로 인한 피로 파손 위험을 찾아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약간 배관 탐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TO 가이드라인 어떤 단서들을 찾아야 하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뭐 확실한 신호부터 볼까요? 배관이 눈에 띄게 막 흔들린다거나, 만졌을 때 진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경우요. 항목 1이죠. 네, 그건 뭐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흔들림은 보통 이제 저주파 진동, 한 100Hz 이하, 그걸 나타내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느껴지는 진동은 저중주파수 정도? 또 씩씩거린다거나 우웅거리는 그런 소음은 누수나 아니면 캐비테이션 같은 고주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명백한 움직임 말고 배관 자체나 그 주변의 손상 같은 건 어떤 걸 좀 유심히 봐야 할까요? 그냥 마모된 것처럼 보여도 위험할 수 있나요? 항목 2요? 네, 특히 그 지지대나 클램프 같이 배관이랑 다른 부품이 이렇게 닿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서로 계속 마찰하면서 닿는 손상, 그걸 프레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프레틴이요. 네, 이게 처음엔 미세한 균열로 시작하는데 결국은 피로 파손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TO-1 예시처럼 그 마모 방지용 패드, 약간 쿠션 같은 걸 덧대는 게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부식이나 누수, 단열재 손상된 거, 지지대 자체가 망가진 거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배관의 형태, 그러니까 뭐 기하학적인 구조, 이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좀 복잡하게 꼬여 있거나 하면 진동에 더 안 좋은가요? 항목 3이네요. 맞습니다. 그 밸브나 이렇게 구분 부분, 밴드가 많으면 유체 흐름이 복잡해지면서 난류가 생기기 쉽거든요. 이게 진동을 유발하거나 또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아, 난류 때문에요? 네, 그리고 벽이 얇은 배관은 당연히 피로에 더 약하겠죠. 또 그 밸브처럼 좀 무겁거나 흐름을 방해하는 부품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사용 안 하는 배관 끝단, 데드레그라고 하죠. 그게 지지 없이 그냥 방치된 경우도 진동에 아주 취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배관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작은 배관들, 소구경 분기 배관, SBC라고 하던데 이건 뭐 보기에도 좀 약해 보이긴 하거든요. 특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항목 4 관련해서요. 네, 이 SBC가 사실 진동 피로 파손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결 방식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세톤 방식이라고 주배관 표면에 분기배관을 그냥 바로 용접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컨트롤드 바디 방식. 그러니까 연결부에 좀 부드러운 형태의 부품을 쓰는 것보다 응력이 훨씬 더 집중돼서 불리합니다. 아, 응력 집중 때문에? 그렇죠. 또 그 가이드라인 T5-2A 예시처럼 무거운 밸브가 지지대 없이 그냥 선반처럼 길게 툭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T5-2B처럼 배관 직경이 갑자기 확 좁아지는 부분, 넥다운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응력이 딱 집중되는 지점이라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배관들을 받치고 있는 지지대는 뭘 확인해야 할까요? 그냥 붙어 있는지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항목 5입니다. 네, 지지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T5-3A 예시처럼 지지대가 뭐 손상되었거나 아예 없어져서 배관이 그냥 허공에 떠 있지는 않은지, 혹은 T5-3B처럼 뭐 나무 토막이나 밧줄 같은 걸로 임시 방편으로 좀 부적절하게 지지해 놓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합니다. 아, 임시방편 지지요? 네, 지지대는 충분히 단단하게 강성을 가지고 배관을 딱 고정시켜야 진동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특히 SBC를 위한 보강제, 브레이싱을 좀 보죠. 가이드라인 T5-4를 보면 잘못된 보강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항목 6이요. 네, 이게 보강 작업을 했는데도 잘못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이제 보강제 자체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거나 아, 강성이 부족하거나. 네, T5-4B 아니면 SBC를 주 배관에 확실하게 고정시키지 못하는 경우죠. T5-4D-EF 예를 들어서 뭐 밧줄로 그냥 묶어놓는다거나 아니면 바닥이나 다른 구조물에 고정하면요. 이게 주 배관이랑 SBC가 따로 움직이게 돼요. 따로 움직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 배관과 SBC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T5-GAC처럼 충분히 강성에 있는 브라켓으로 주 배관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강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설치되었는지가 진짜 관건이군요. 와, 이게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검사가 아니라 정말 진동 신호부터 손상, 배관 형태, 지지대, 보강제의 적절성까지 아주 깊이 파고드는 탐정 같은 작업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유관검사 TMO5는 계산이나 서류 검토를 보완해서요. 실제 현장에 숨겨진 위험, 특히 진동피로 파손을 예방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을 포착하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정말 중요성이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그런 질문이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임시방편적인 수리나 부적절한 설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자주 단지 이런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점검하는 절차나 책임자가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구적인 어떤 시한폭탄처럼 현장에 그냥 방치되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